자, 이제 그 다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아까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피드백을 제거하는 거를 보면 피드백을 제거는 결국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식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와 같이 피드백 제어 시스템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에다가 이거를 간략화시키면 이와 같이 하나의 블럭으로 구성이 되고요. 거기에 수식을 풀어보면 결국은 요 전달함수의 값은 수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다는 거죠. 1 마이너스 플러스 GH G 이렇게 뒤에서 다시 여기는 하겠지만 요 H가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결국은 뭐예요? 1 플러스 마이너스 G분의 G가 되겠죠. G분의 G예요.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플러스 G하고 그 다음에 G가 나온다는 거를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. 요 H가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잘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. 뒤에 또 다시 나옵니다. 풀이할 때. 자, 그러면 이제 기본 정리를 좀 해보면 앞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기본 정리 법칙이 있는데 기본 법칙 정리를 해보면 결국 첫 번째가 직렬결합. 밀 때는 바로 이렇게 해라. 두 개의 값을 곱한 거하고 같다 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법칙 정리, 병렬결합. 병렬인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결합을 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. 자, 입력이 들어가서 두 개가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. 여기서 이제 갈라진 거죠. 갈라진 거 이렇게 갈라졌어요. 하나는 이쪽으로 갔고요. 하나는 이쪽으로 왔습니다. 그리고 두 개가 합쳐졌어요. 얘도 마찬가지로 감산을 하거나 가산을 하겠죠. 그래서 출력이 나왔습니다.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는 거죠. 이 경우는 요게 이제 출력인데 YS하고 W하고 두 개가 합친 게 Z예요. 그죠? 이렇게. 그 다음에 YS라는 놈은 뭐야? X하고 G1X가 되겠 거고, 그 다음에 W라고 하는 거는 X하고 G2가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나올 겁니다. 이거를 이거를 이제 입력으로 공통이니까 입력으로 빼고 두 개를 합쳐지면 이렇게 G1과 G2가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된 형태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. 그렇겠죠?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비를 보면 바로 요 전달 주소가 뭐예요? 두 개가 합쳐진 거하고 똑같더라. 합쳐지거나 빼진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죠. 잘 기억하세요. 그래서 앞전에 두 개가 직렬일 때는 곱셈의 형태를 갖지만 병렬일 때는 덧셈이나 뺄셈의 그런 구조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정리가 되겠죠. 간략화가 되겠죠. 꼭 두 가지 직렬과 병렬의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. 원래는 모르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알면 그냥 바로 결과가 나오겠죠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피드백 결합. 아까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었고요. 피드백 결합일 때는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. 정리했더니 다다다닥 나오고, 여기서는 이제 Z하고 그 다음에 X하고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.
그래서 Z는 이제 여기서는 출력으로 했어요. 앞전에 우리는 Y로 이제 썼던 거고요. 표현 방법은 각 책이나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. 표현한 사람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력과 출력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꼭 확인을 좀 해 주셔야 하고요. 지금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좀 표현을 해본 거예요. 앞전에는 출력을 Y로 표현했던 거고, 여기서는 또 Z로 표현해서 본 거고요. 입력은 이제 X로 해서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피드백 결합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면 앞전에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. 이렇게 그래서 용어만 좀 달라진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표현하고 표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원래는 반대로 바뀌어야 되거든요. 여기는 좀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원래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뒤집혀야만 되겠죠. 큰 의미는 없고요. 그거는 부호가 이제 반대로 된다는 것 뿐이니까. 그래서 앞전에 했던 내용을 이제 요약 정리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. 그래서 우리가 기본 정리는 좀 알고 있자 라고 하는 거죠. 총 세 가지입니다. 직렬인 경우와 병렬인 경우 어떻게 결합을 할 건지, 그 다음에 피드백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.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피드백 결합인 경우죠. 요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. 물론 앞전에 직렬인 경우와 병렬인 경우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. 우리가 기말고사에 요 내용들은 나오니까 꼭 반드시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간단한 예제 하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피드백 제어계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제어계의 이제 블록 순도의 기본 법칙을 사용해서 등가 변화를 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요게 이제 X고요. 그 다음에 합산기가 있고, 그 다음에 출력은 2고요. 그 다음에 G1과 G2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요. 출력이 이제 YS가 된 거죠. 그러면 결국은 뭐야? 얘가 두 개가 당연히 직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산이 곱이 돼야겠죠.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곱셈으로 해서 출력이 나오게 되고요. YS가 그 다음 뭐 결국은 여기서 이제 ES라고 하는 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에서의 오차를 표현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면 돼요. 그래서 오차 값만큼 이제 조정을 해서 안정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오차라고 하는 값은 결국은 내가 정한 기준값, 제 기준값하고 피드백 되어서 돌아온 값하고의 값하고 두 개를 플러스하거나 마이너스를 해서 제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는 이렇게 피드백 돼서 지금 마이너스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요게 결국은 뭐냐면 이 뒤에서 이렇게 피드백 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피드백 돼서 오는 거는 주로 센서라든가 이런 값들이 들어오게 돼요. 그래서 결국은 내가 기준으로 정했던 제어 신호의 값보다 피드백 되어서 온 값이 이제 많거나 적으면 여기를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를 해서 오차를 줄이는 거죠. 그 오차 값을
바로 제어 신호에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표현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딱 오차를 나타내는 신호 이렇게 이제 딱 정해서 얘기를 했는데요. 그래서 ES는 결국은 뭐야? 내가 입력해 준 거하고 피드백 되어줘서 온 거하고 여기서는 뺐네요. 우선은 뺐어요. 빼고 그 다음에 요 ES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 넣겠죠. 이렇게 대입을 해서 대입을 하면 뭐 어떻게 돼요? 이제 G1 그 다음에 G2 그렇게 되겠죠? 하고 뭐 XS하고 HS 여기서는 사실은 S자는 넣어도 되고 빼도 됩니다. 좀 디테일하게 가려면은 넣어주는 게 좋고요. 뭐 심플하게 가려면 빼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. 이건 이제 S 평면상에서 표현이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전달 함수를 우리가 계산하면서 가기 때문에 S 함수 S 평면에서 계산한다고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S를 넣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하다 그러면 빼도 뭐 무관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분배 법칙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여기는 G1, G2, G1, G2, X 그 다음에 G1, G2, HS, YS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얘를 피드백에서 쭉 보내버리면 얘를 저쪽으로 보내요. 그러면은 결국은 얘하고 요 뒤에 있는 출력하고의 관계 그 y 값을 빼내야 하니까 두 개를 처리를 하면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플러스가 되겠죠. 극성은. 그래서 1 플러스 G1, G2, HS 이렇게 나오겠네요. 분의 G1, G2, X 이렇게 나오네요. 여기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값이 되겠네요. 그래서 y 값하고 그 다음에 x하고의 관계식을 정리를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전달함수를 구하게 되면 이제 저 x를 이쪽으로 왼쪽으로 보내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요. 이렇게 해서 쭉 1 플러스 쭉 그 다음에 G1, G2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식이 정리가 되겠네요.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뭐 잘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한 가지 우리가 이 앞에서 좀 잠깐 풀이 과정을 좀 살펴보고 간다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병렬이다. 지금 직렬이 아니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가겠냐는 거죠. 아까 우리가 병렬에 이런 식으로 병렬로 갔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나온 값이 결국은 여기서 이제 합산한 다음에 그 나온 결과가 다시 피드백을 해서 갈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만큼 블럭이 이렇게 변하긴 했는데 걔가 만약에 요 속에 들어간다. 어디갔죠? 요 속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요 G1과 G2는 결국은 뭐다? 곱이 아니고 합으로 이루어지겠죠. 그죠? 그래서 여기에 G1과 G2가 합의 구조로 바뀌어야 될 거예요. 만약에 바뀐다면. 그래서 G1 플러스 G2 이런 식으로 밑에도 마찬가지고요.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뭐 풀이는 없지만 이 두 개가 만약에 병렬로 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구조가 바뀔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해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왜냐면 이 앞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죠?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바로
얘 두 개가 병렬 구조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이 두 개가 곱이 아니고 합으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지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앞전에 요 계산식을 이제 우리가 블럭 선도를 통해서 다시 입출력 관계로 그려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고 출력,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구조인데 합산했고요.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피드백을 결합한 등가열로 바꾸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는 거. 그래서 지금 앞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합산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피드백 되어져 있는 거를 이제 등가열로 바꿨는데요.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병렬인 경우, 직렬이 아니고 병렬인 경우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혹은 마이너스로 바뀌어서 이 부분이 플러스와 혹은 마이너스 형태로 바뀌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바뀌어서 표현이 돼야만 되겠죠.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경우에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건 이제 알 거고요. 그래서 우리가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 비로해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이렇게 간략화해서 등가 회로로 변경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등가 변환 정리에 있어서 이제 합산점인 앞전에 이것도 설명한 겁니다. 근데 이제 앞전에서 이제 합산점의 그 합산점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하기 전에 요 이제 합산점이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요게 이제 합산점이 있고 또 합산점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. 두 개. 그러면 요게 피드백 되어서 들어오는 거하고 두 개가 합산이다. 그러면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 B 거 또 하나가 왔다.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얘가 합산된 거잖아요. 그래서 YS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자리를 바꿔도 된다 이거죠.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렇게 입력이 있고 피드백 되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들어오고 또 어떤 놈이 또 피드백 돼서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래서 피드백 되어서 들어오는 애들이 계속 이제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세 개 이제 들어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거를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 이 소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먼저 하고 뒤에 해도 결과 Y의 출력값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합산점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분기점이에요. 분기점도 마찬가지입니다. 분기점도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더라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기점이에요. 쭉 YS가 들어갔다가 두 개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. 이쪽 메인 이렇게. 근데 또 가서 됐더니 또 갈라졌어. 그죠? 그러면 요렇게 해서 갈라지나 다시 갈라지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얘는 다음에 우리가 합산점은 어떻게 가져가든 다 똑같아요. 시점. 자리가 바뀌어도 되고요. 그래서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다음에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앞뒤가 이제 교환을 해서 그 간략화를 시키는 게 더 편할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앞전에 이제 분기점도 마찬가지고 합산점도 마찬가지고 교환해서 계산을 하면 그 구조 자체가 피드백 구조 자체나 이 제어 시스템 구조가 좀 간단하게 보이게 돼요. 그래서 그
그 간단한 부분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그거를 아주 심플한 구조로 바꿀 때 주로 요 법칙들이 성립을 하니까 꼭 알고 있다가 자리 바꾸면서 또 한 블럭을 없애고 자리 바꾸고 또 한 블럭을 없애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간략화 시켜 가면 아주 심플한 구조의 지어 구조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뒀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이건 했던 내용이죠. 합산점의 이동 법칙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요 법칙들은 좀 알고 있는 게 좋죠. 앞전에 간략화시키는 법칙 세 가지, 그 다음에 이제 등가 변환 정리해서 합산점이나 요 그 변환을 할 때, 등가로 변환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 네 가지를 우리가 설명을 할 텐데 요 네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그 개념 정리를 하라고 다시 정리해 드리는 거고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요게 그 GS가 블럭이 이제 합산점의 앞에 있다라고 그 합산점의 앞쪽에 있다라고 한다면 합산점을 이제 제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블럭을 뒤로 보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결국은 YS는 뭐야? YS라고 하는 놈은 요 Z 입장에서 봤을 때는 YS는 그냥 YS만 들어왔으면 됐어요. 근데 여기 GS가 뒤로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해버리면 결국은 YS만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. X는 당연히 G하고 X하고 곱해진 값이 될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자리가 만약에 바뀌었을 때는 저렇게 해주면 되겠다. 자, 그 다음에 분기점의 이동 법칙 중에서 이번에는 이제 앞전에 또 정리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뒤에 이제 S를 다 붙였어요. 그래서 S 평면상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좀 붙인 거고요. 분기점이 있으면 그 분기점이 이렇게 앞으로 블럭의 앞으로 넘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느냐? 당연히 요거가 뭐예요? 각각 하나하나 다 가져가겠죠. 그렇겠죠? 요 분기점이 지금 뭐예요? 결국은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GS를 하나하나 각각 분기마다 나눠서 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분기점의 이동 법칙의 또 네 번째 거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잘 기억을 했다가 알아뒀으면 좋겠고요. 조금 앞전에 표현했던 거하고 좀 약간 달라 보이긴 합니다. 앞전 거에서 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갔죠? 여기 있나요? 이렇게 됐었죠. 가산점인 경우에 앞에 있을 때와 뒤에 있을 때 이제 표현하는 이거 두 가지, 그 다음에 분기점이 이렇게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옮기면서 변화를 갖는 거 한 가지, 그 다음에 앞에 있는데 뒤로 옮기면서 변하는 한 가지, 이렇게 여기는 두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해놨어요. 그래서 지금 정리할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했기 때문에 혹시나 헷갈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앞전에 간소화 시킬 때 설명한 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간 거고요. 뒤에는 한 가지 모델을 이제 설명한 거니까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기점이 앞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, 그 다음에 분기점이 이 블럭의 뒤로 갔을 때
이렇게 변한다는 거 같은 말입니다. 약간 표현이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그 완전히 다른 거는 아니라는 거를 알아뒀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됐죠. 그렇죠. 예. 지금 현재는 아주 심플한 구조만 본 거예요. 그래서 앞전에 정리한 거고 조금 달라 보이지만 앞전에 정리한 것도 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. 그래서 지금 현재 얘는 이제 요게 두 개가 분리가 된 게 이제 여기서 분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오면 결국은 요게 각각 하나하나 들어가야 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. 그 앞전에 설명한 개념도 알아야 하고 지금 설명한 요 개념도 당연히 알아야 하고 그런데 얘는 당연시 이렇게 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현재 얘는 이제 출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. 근데 피드백으로 개념으로 가면 또 달라지는 거죠. 앞전에 설명한 거는 피드백으로 간 거예요. 피드백으로 이렇게 해서 뒤로 갈 때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뒤로 갈 때. 피드백인 경우하고 그 다음에 그냥 입력해서 출력으로 가는 거하고는 분기점 표현이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래서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. 얘뿐만 아니고 앞전에 그 합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합산하는 것도 얘도 지금 얘를 이렇게 표현만 했잖아요. 그래서 앞전에 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앞전에서 요약 정리했던 거하고 두 가지를 잘 정리를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. 네,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정리의 법칙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. 다른 거는 몰라도요. 왜냐면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회로를 간략화 시킬 때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.